함장님, 레이더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항모 신호는? 없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어뢰가 날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항모와 수많은 전함이 사라진 그날, 세상은 처음으로 조용한 힘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침묵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무도 예상 못한 한국이었죠. 몇 세대의 기술자와 병사들이 쏟아낸 땀과 의지로 바다의 질서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 한국이 저 깊은 바다를 지배했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어뢰가 날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죠. 미 해군 15척이 침묵 속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의 정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메이슨 하트록입니다. 25년간 미 해군 핵잠수함을 지휘했죠. 나토 고문 전략 분석가. 제 이력엔 실패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해군은 서방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3년 6월 하와이 앞바다였습니다.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림팩이 시작됐죠. 26개국 참가,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국제해양전략연구소 수석 분석가로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훈련 데이터 분석, 각국 해군력 평가가 제 임무였죠. 관제실 스크린엔 수십 개 함정 신호가 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항모 전단이 중앙에 자리 잡았죠. 완벽한 대형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봤습니다. 예상 가능한 훈련이겠죠. 한국 해군이 처음 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원 1급 잠수함 한 척이었죠. 독일 기술 기반이라더군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했죠. 이 훈련은 그들에게 배움의 장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미 항모 전단이 태평양 중앙으로 이동했죠. 각국 함정들이 지정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깔끔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레이더 신호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USS 커티스 윌버함, 이지스 구축함이었죠.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훈련 중 통신 두절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재접촉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척 신호가 희미해졌습니다. USS 마이클 머피함이었죠. 관제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격침 판정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척 모두였죠. 어뢰 공격으로 추정됐습니다. 저는 발사 지점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그 위치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탐지 기록이 전혀 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뢰는 날아왔죠. 재분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달려들어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5분 후 결과가 나왔죠. 록스 이종모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소속이었죠.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흘렸죠. 한국 잠수함이라니. 농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화면엔 명확했죠. 록스리 종무. 손원 1급 잠수함 2번함이었습니다. 어뢰 음파 분석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확실했죠. 한국 잠수함이 미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탐지 기록을 3번 확인했습니다. 탐지 이력이 전혀 없었죠. 그럼 어떻게 공격했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항모 전단 중심부에서 폭발음이 감지됐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죠. USS 조지 워싱턴 10만 톤급 핵추진 항모였습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이었죠.
그 신호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격침 판정이었습니다.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발사 지점은 동일했습니다. 록스 이종모함이었습니다. 태평양이 침묵했습니다. 관제실도 침묵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아시아 해군은 서방을 따라올 수 없다고요? 지금 미 항모가 격침당했습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힌 잠수함에게 말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써야 했죠.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이종모함이 미 구축함 2척과 항모 1척을 격침시켰다고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잔잔한 바다였죠. 그런데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새로운 제왕을 맞이하듯이 말이죠. 저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전술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술의 주인이 제가 과소평가했던 나라였습니다. 누가 바다의 질서를 뒤집은 겁니까? 한국이었습니다. 레이더가 꺼졌을 때 제 자존심도 함께 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폐라는 단어의 뜻을 바꿔 써야 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한 문장을 반복해서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 재평가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평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죠. 록스 이종모함. 저는 그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엔 온통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록스 이종모함. 대체 어떻게 한 거죠? 다음 날 새벽 저는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작전 영상을 확보해야 했죠. 훈련 중 모든 데이터는 기록됩니다. 수중 음파, 어뢰 궤적, 함정 이동 경로. 전부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엔 태평양 해저 단면도가 떴죠. 미 항모 전단이 중앙에 모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방어 대형이었죠. 한국 잠수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기록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첫 격침 30분 전부터 다시 봤죠. 여전히 공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뢰 2발이 나타났습니다. 발사 지점은 항모 전단 정중앙이었죠. 10초 후 구축함 2척이 격침됐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탐지 불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죠. 음파 분석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수중에선 모든 소리가 기록됩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0데시벨.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죠. 진동 측정치도 0.0이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진동도 없습니다. 유령이었죠. 하지만 파괴는 있었습니다. 어뢰는 정확히 날아갔고 목표는 격침됐습니다. 해류 데이터를 겹쳐봤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죠. 한국 잠수함은 해류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자체 추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없었던 겁니다. 수온 분포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수온 약층 경계선에 정확히 위치했습니다. 음파가 굴절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레이더가 그들을 비껴간 겁니다. 어뢰 발사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미 구축함들이 방향 전환하는 순간이었죠. 가장 취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해류, 수온, 타이밍. 모든 게 계산됐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항모 격침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어뢰 한 발이었습니다. 단 한 발로 10만 톤 항모가 격침됐죠. 발사 거리는 800m였습니다. 거의 눈앞입니다. 그 거리까지 탐지 안 됐다는 겁니까? 명중률을 확인했습니다. 100%였습니다. 발사한 어뢰 전부 명중이었죠. 그들은 명중률로 쏜 게 아닙니다. 확신으로 쐈습니다. 최종 집계를 받습니다.
훈련 종료 시점, 미 해군 격침 함정은 15척이었습니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까지 포함됐죠. 전부 한국 잠수함 한 척이 한 겁니다. 미국 훈련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할 말을 잃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분석관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충격을 받았겠죠.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잔잔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선 역사가 바뀌고 있었죠. 저는 분석실로 돌아갔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록스 이종모함의 작전 수행 능력은 기존 평가를 초월한다. 손을 멈췄습니다. 초월이라는 단어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썼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신념이다. 그게 맞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진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괴는 완벽했죠. 그날 바다는 침묵으로 포효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한국은 해양의 문법을 다시 썼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전략이 저를 이겼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더 사일런트 레벌루션. 조용한 혁명. 그날 제가 본 건 혁명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혁명은 조용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평양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바다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주인의 이름은 록스 이종모함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한국진의 해군 기지로 말입니다. 데이터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 완벽함의 비밀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일주일 후 저는 진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남해안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잠수함 부두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록스 이종모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처음 본 실물이었습니다. 길이 65m, 배수량 1800톤급이었죠. 독일 디자인 기반이라더니 외형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선체 표면이 유난히 매끄러웠죠. 한국 해군 장교의 안내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이 잠수함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조선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쇠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죠. 기술자들이 온몸으로 철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용접 중이었습니다. 손놀림이 정밀했습니다. 마치 수술하듯 조심스러웠죠. 용접이 끝나고 기술자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땀범벅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완벽을 누가 가르쳤냐고요? 기술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버텨낸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용접선을 살펴봤습니다. 오차 범위는 0.2mm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입니다. 그 정밀도로 수백 미터 용접선을 만든다는 겁니까? 재질은 HY 100강이었습니다. 고강도 특수강이죠. 수심 300m 압력을 견딥니다. 하지만 용접이 극도로 어려운 재질이었습니다. 한 용접선을 완성하기 위해 수천 번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할 때까지요. 그들의 완벽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근성이었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AIP 시스템 조립실이었습니다. 공기 부류 추진 시스템이죠. 산소 없이 엔진을 돌리는 기술입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시스템을 한국이 개량했다고 했습니다. 하와이 왕복이 가능하다더군요. 한 번 충전으로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독일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발견했다더군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훈련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술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농담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작업뿐이었죠. 한 젊은 기술자에게 목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인상적이었죠.
세계 최고가 아니라 실패 없는 생환이라고 했습니다. 생환.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위해 만들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해 만드는 겁니다. 테스트 수조로 이동했습니다. 어뢰 시험이 진행 중이었죠. 모형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궤적이 완벽했습니다. 목표물 정중앙을 맞췄죠. 림팩에서 본 그 정확도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한 결과였죠. 기술자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곳곳에 있었죠. 저 손이 이 완벽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죠. 용접 불꽃이 여전히 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이 강철보다 뜨거웠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이 아닌 정신을 봤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에서 저들이 훈련합니다. 그 바다에서 저들이 버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죠. 그들은 싸움을 준비하지 않는다. 생존을 설계한다. 철이 아니라 의지가 용접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정복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숨 쉬려는 자들이었죠. 완벽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독일 교관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3년간 기술 자문을 했다더군요. 한국 기술자들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미쳤다고요.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0.2mm 오차, 수천 번 반복, 독일도 못 찾은 오류 발견.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정상이 세계 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해 항구를 걸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그 밑에서 저들의 잠수함이 숨쉽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조용함 속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존중합니다. 이건 해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믿음이었죠. 그날 저는 조국이 아닌 타국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진해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올림픽 평가위원단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미국, 일본, 영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훈련 기록 검증이었죠. 회의실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탐지 불가 전투는 통계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영국 대표도 동의했죠. 데이터가 너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다더군요. 저는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흔들리고 있었죠. 진해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념, 그 근성, 그 완벽함이요. 미국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죠. 한국 측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3일간 재분석이 진행됐습니다. 최고의 분석관들이 투입됐죠. 음파 기록, 레이더 로그, 어뢰 궤적. 모든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조작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죠.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장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이 진짜 그렇게 했을 리 없다더군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진실 앞에서조차 체면을 지키려는 건 비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한국 해군 작전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해군 작전사령부였습니다. 실제 운용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했죠. 작전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림팩 훈련이 재현됐습니다. 그날의 작전이 그대로 펼쳐졌죠. 해류 데이터, 수온 분포, 어뢰 궤적.
모든 게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였습니다. 해류를 타고 접근했습니다. 수온 약층에 숨었죠. 적 전단 한가운데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쐈습니다. 단 한 발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됐습니다. 모든 게 훈련됐죠.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온 건 뭡니까? 패권의 관성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최강이라는 믿음, 서방이 우월하다는 확신. 전부 관성이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역사였습니다. 6.25 전쟁, 베트남전, 소말리아 해적 퇴치. 그들의 발자취였죠.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젊은 수병들이었습니다. 1950년대 사진이더군요. 낡은 함정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지금의 기술자들과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기술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죠. 기존 보고서를 지웠습니다. 새로 썼습니다. 제목부터 바꿨죠. 대한민국 해군 재평가가 아닌 새로운 인정. 본문을 썼습니다. 솔직하게 썼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썼습니다. 서방의 오만이 우릴 눈멀게 했다고 썼죠. 숫자는 조작할 수 있지만 침묵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제 자존심을 찢었습니다. 태평양은 더 이상 미국의 바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실력으로 증명한 자들의 바다입니다. 저는 진실 앞에서 군인이 아닌 인간으로 섰습니다. 25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상부에 전송했죠. 논란이 있을 겁니다. 반발도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동등한 해군으로 봅니다. 아니, 어쩌면 배워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죠. 이 나라가 만든 기적은 잠수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기적이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해군도 세계 최정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인 밤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주 저는 또 다른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잠수함 제작소 내부 시찰이었죠. 이번엔 더 깊은 곳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제작소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통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깜빡였죠. 끝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선체 내부 작업장이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좁았습니다. 성인 남자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일한다는 겁니까? 기술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용접하고 배선하고 조립했습니다. 소리보다 빠른 손이었죠. 식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배관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굵기만 한 배관이었죠. 정밀도가 생명이라더군요. 0.1mm만 틀어져도 전체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일하냐고요?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때론 16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보다 정밀했죠. 리튬 필터실로 이동했습니다. AIP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기술이라더군요.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2015년 독일제 필터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미세한 누출이었죠. 독일 기술진도 몰랐던 오류였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수천 번의 테스트 끝에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선했다더군요. 지금은 독일보다 성능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근성입니다. 조립실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어뢰 탄두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손놀림이었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긴장한 듯 했습니다. 당연했죠. 실수 하나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기술자가 숨을 내쉬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목표가 뭐냐고요?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패 없는 생활이라고 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생존합니다. 테스트 수조로 향했습니다. 실제 크기의 수조였습니다. 깊이 50m라고 했죠. 어뢰 시험장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수중으로 쏘아졌죠. 궤적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직선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정중앙이었습니다. 오차 제로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림팩의 그 정확도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결과였죠. 제작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경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싸움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걸요. 생존을 설계합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진해 항구로 가자고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밑엔 세계 최고의 무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죠. 바다 냄새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미국이 있습니다. 제 조국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곳이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철이 아니라 의지가 용접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정복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숨 쉬려는 자들이었죠. 완벽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모를 썼습니다. 기술보다 신념이 깊다.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좁은 선체 안에서, 비좁은 작업장에서, 뜨거운 불꽃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강국의 의미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강국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제 의심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경애뿐이었죠. 림팩 훈련 마지막 주였습니다. 실전 모의 작전이 예정됐죠. 미 해군 대 한국 해군 재대결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재연이라 불린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 되려 했죠. 관제실에 도착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난번 패배가 아직도 생생했죠.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미 해군이 최신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지휘했던 함급이었죠. 세계 최고의 잠수함입니다. 탐지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미 잠수함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공격적으로 나갔죠. 한국 잠수함을 찾아 나섰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탐지 없음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백이었죠. 3시간째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미 잠수함이 탐지당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에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잡혔습니다.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부심과 긴장이 공존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잠수함 신호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움직임이 둔해졌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AIP 시스템 고장이라고 떴습니다. 동력 손실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AIP가 망가지면 수중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부상해야 했죠. 한국 해군 측에 연락이 갔습니다. 72시간 내 복구 불가 시 훈련 실패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규정이었죠.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어떻게 할지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부상하지 않았습니다. 수중에 그대로 있었죠. 뭘 하는 겁니까? 12시간째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신호였습니다. 무인 잠수정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무인 잠수정이 고장난 잠수함으로 접근했습니다. 도킹했죠. 뭔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수중에서 수리한다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AIP는 복잡한 시스템이죠. 육상 정비소에서나 가능합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인 잠수정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작업이 계속됐죠. 48시간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신호가 안정됐습니다. 움직임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성공했다는 겁니까? 수중에서 AIP를 고쳤다고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정상이라고 떴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회복됐습니다. 침묵도 돌아왔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뭡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해는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더 차가웠죠.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공격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미 잠수함을 추적했죠. 3시간 후 미 잠수함이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어뢰에 맞았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장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기술이 멈춘 순간 정신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패배를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실패조차 설계했습니다. 훈련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한국 해군 최종 승리였습니다. 관제실에 조용한 기립박수가 흘렀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죠. 진심이었습니다. 이 순간 한국은 해군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이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장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죠.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선 역사가 다시 쓰여졌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기술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신으로 버텼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신념이 만든 승리였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와 싸우며 버텼다. 멈추지 않았다.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기술이 무너져도 의지는 남았습니다. 그 의지가 승리를 만들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와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죠. 그 별들처럼 한국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게요. 림팩 훈련 최종일이었습니다. 특별 모의전이 예정됐죠. 한국 잠수함대 전 세계 연합 전단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14개국이 참가했습니다. 함정 수는 30척이 넘었죠. 항모 2척, 이지스함 8척, 구축함 15척, 잠수함 5척이었습니다. 작전명은 포위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완전히 둘러싸고 탐지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레이더와 소나가 동원됐죠. 저는 관제석에 앉았습니다. 냉정하게 지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연합 전단이 대형을 갖췄습니다. 거대한 그물이었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였죠. 한국 잠수함은 중앙 해역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소나가 가동됐죠. 30척의 센서가 바다를 훑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탐지 없음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백이었죠. 6시간째 연합 전단이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간격을 줄였습니다. 촘촘한 그물이 됐죠.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레이더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관제실이 긴장했습니다. 세계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았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탐지기 전부 0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뢰 음파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여러 발이었습니다. 동시다발이었죠.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발사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좌표가 떴죠. 연합 전단 정중앙이었습니다. 포위망 한가운데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5분 후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아니, 시뮬레이션상 터진 겁니다. 항모 2척이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지스함 8척도 빨간 불이 들어왔죠. 구축함 5척도 무력화됐습니다. 총 15척이었습니다. 단 5분 만에 전단 중심부가 붕괴됐습니다. 관제실이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폭발음 대신 무음의 전투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괴는 완벽했죠.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훈련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최종 승리라는 자막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죠. 15척의 함정이 쓰러졌지만 단 한 척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건 모의전이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교체식이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영국 장교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걸 봤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잔잔한 바다였죠. 하지만 그 밑에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관제실 내부에 긴장감이 떠올랐습니다. 숨죽인 침묵이요.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세계가 포위했는데 역으로 당했습니다. 연합군 장교들의 허탈한 표도 생생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얼굴이었죠. 저는 바다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을 봤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호텔로 향했죠.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15척이 무너지는 5분이요. 그들은 전쟁을 끝내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바다가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고 선언한다. 그게 제가 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론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제 달랐습니다. 한국의 고요함이었죠. 이제 바다는 그들의 것입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림팩 본부 대회의실이었죠. 각국 언론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였습니다. 한국 해군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젊은 장교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과가 가능했냐고요? 장교가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국을 지키려 노력했을 뿐이라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자랑도 없었습니다. 과시도 없었죠. 그들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독일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식 잠수함 운용 체계는 세계 해군 교범의 새 기준이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더 콰이엇 레벌루션. 조용한 혁명. 그게 제가 본 전부였습니다. 본문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썼죠. 제 오만을 인정했습니다. 서방의 착각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을 썼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소리로 이기지 않는다. 철학으로 이긴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싸웠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상부에 전송했죠. 제 일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진해항으로 향했죠.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방파제를 걸었죠. 저 멀리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록스 이종모함이었습니다. 부두에 조용히 정박해 있었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검은 선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 안에서 사람들이 일합니다. 용접하고 조립하고 훈련합니다. 생존을 설계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건 무력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진화였죠. 저는 패배 속에서 인간의 위험을 봤습니다. 한국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오만하지 않았죠. 그 겸손이 더 강력했습니다. 항구를 떠났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죠.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형 침묵 전략 세계 전술 교과서 등재라는 제목이었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남았죠.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썼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었다.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았습니다. 아래로 바다가 보였죠. 이제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바다를 말할 때도 그들을 떠올릴 거죠. 그들은 조용히 세상을 바꿨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수함을 지휘하던 시절이었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때의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요. 강대국은 힘으로 지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품격으로 설계합니다. 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웠을 뿐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조용히 묵묵히요. 그들의 침묵은 새로운 시대의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바다는 다시는 같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만도 없었습니다. 복수도 없었죠. 오직 신념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념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25년간 저는 바다를 전쟁터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그곳엔 지켜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싸우고 겸손으로 이긴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강대국의 새로운 정의를 봤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가 세다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가 가장 조용했던 날, 인류는 진짜 강함을 배웠다. 그게 제가 남기는 마지막 문장입니다.